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나우 일부의 김호수, 고은별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는 더 정확하고 빠르고 알찬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밤의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파월 의장의 올해 내에는 금리 인상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여전히 기대감이 커진 모습이고요. 여기에다가 장 마치고 나서 애플이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은 뭐 시장에 거의 부합하는 수준의 발표가 나왔는데 역대 최대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간외에서 급등을 했고 전반적으로 IT 기술주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런 훈풍을 우리 시장도 그대로 받아갈 수 있을지 여부를 지켜봐야 되겠고, 그런데 또 이제 연휴를 앞두고 나서 시장의 좀 소강 상태의 분위기 혹은 또 지정학적 리스크 앞서서 얘기해드렸는데 지정학적 리스크나 어제 또 에코프로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게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상충되는 시장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과연 연휴 앞두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저희가 알려드리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시장의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덜 매파적인 발언 속에 또 다시 지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고용 지표에 눈이 쏠린 모습인데요. 4월 비농업 보용 지표 발표를 하루 앞두고 고용 시장이 조금 소강 상태에 접어들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나 이 달러가 한 달 사이 가장 낮은 지금 위치에 네네. 있으면서 아무래도 주식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연휴를 앞둔 오늘 국내 증시의 방향성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와 함께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마켓나우 일부에서 오늘 내용들 하나씩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슈레이더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수혜볼 수 있는 업종이다. 알루미늄 관련된 투자 포인트를 좀 짚어봐야 되겠고, 여기에다가 어제 또 이슈 발표가 나왔죠. 우주항공청을 개청하겠다. 계획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관련주들로 관심 많으실 텐데 투자 포인트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이와 함께 국내 증시 박스권에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데 외국인은 꾸준하게 국내 증시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된 투자 포인트, 그리고 박스권을 돌파할 만한 주도주가 어떤 게 있는지 이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스톱 말에서는 이 반도체와 AI와 관련된 경제계 인사들의 말이 이번 주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투자 힌트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금요일도 함께하는 마켓나우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제롬 파월의 입장이 오늘 시장에는 좋은 촉매제가 돼줬던 것 같습니다. 간만에 모두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또 여기에 시간외 거래에서 애플의 실적까지 발표가 되면서 급등하는 애플의 모습까지 모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애플 소식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월가 예상치보다도 소폭 높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매출은 4% 감소하는 모습이었고요. 우려했던 아이폰의 판매 부진 또한 10% 정도 감소한 모습이 확인이 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확인해 볼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실적 내용을 확인해 보자면 애플 매출은 907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4.3% 감소를 했습니다. 순이익 같은 경우도 2.2% 감소하면서 236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이 두 수치 모두 분석가들이 기대했던 평균치를 웃도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1분기 EPS는 1.53달러를 기록하면서 예상치였던 1.5달러를 상회해주기도 했고, 자사주 같은 경우는 1센트 인상된 25센트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여기에 애플이 사상 최대 규모인 1,1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 소식을 발표하면서 시간외에서 주가는 7% 정도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전년 대비해서도 22%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에 기대하는 건 애플이 추가적으로 AI와 관련된 모멘텀이나 촉매제를 시장에 풀어주는 게 되겠습니다. 이 스마트폰과 PC 등을 직접 제조하는 애플이기 때문에 이 개인용 하드웨어 기기에 AI 활용
비용을 본격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애플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좋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나쁘지 않은 실적과 함께 추가적인 AI 모멘텀이 애플의 주가에도 힘이 되어줄 수 있을지 보셔야겠습니다. 일단 올 들어서 애플의 주가는 부진했습니다. 나스닥 S&P 500 지수에 비해서도 상당한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이 시간의 주가가 내일 장중회계까지도 반영될 수 있을지 이 부분 체크해 보시죠. 이어서 조금 더 큰 그림에서의 미국 시장 상황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다이낸쿼드 확인해봤지만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죠. 여전히 미국 안에서의 고용시장은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 대비해서도 비슷한 수치를 보여주면서 아직도 식지 않는 열기가 그대로 느껴지는 상황인데요. 지난 2월 중순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고요. 다우존스의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예상치를 밑도는 수치가 현재 나왔습니다. 지난 9월 이후로 지금 팬데믹 이전 수준인 20만 대 초반에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꾸준하게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게 되겠죠. 다만 중요한 건 제롬 파월이 어제 금리를 동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약화되면 그때 금리를 낮추겠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오늘 발표된 고용 지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미국의 경제가 뜨거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고용 지표를 중요하게 보겠다라고 이야기했던 파월인 만큼 일단 오는 3일 발표되는 4월의 비농업 고용 지표의 결과를 더욱더 주목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달 비농업 고용 24만 3천 건 증가했을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새벽 발표가 되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와서 구체적인 수치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주 소식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이렇게 혼란스럽습니다. 제롬 파월 같은 경우는 어제 또 발표를 통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은 없을 것이다 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하긴 했지만 여전히 업계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 안에서의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스태그플레이션이 도래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UBS는 보고서를 통해서 만약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다면 방어주와 원자재 쪽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침체, 이 리세션과 관련된 두려움보다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이나 또 연준의 금리 인상과 관련된 가능성을 놓고 시장이 불안을 떨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그나마 조금 선방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시장의 방어주와 원자재가 될 수 있다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재 기준 경제의 기초는 아니다라고도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전문가들도 엇갈리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 발표되고 있는 수치들도 서로 엇갈린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만큼 일단은 민감하게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포커스 전문가의 시각에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체크해 볼 만한 포인트가 뭐가 있고 국내 증시 어떻게 출발을 예상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헤르메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간밤에 미 증시는 연준 의장의 발언 좀 긍정적으로 해석한 듯한데요.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셨습니까? 네, 저는 실적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이제 미국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좀 강한 상승 흐름들이 나타났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AI에 대한 기대감이 좀 확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 거래일이죠. 퀄컴 등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이미 이제 시간외에서 급등하는 흐름들로 좀 기대감을 끌어올랐는데, 마지막에 또 애플의 인공지능 전략적인 전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또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급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는 이제 AI와 연관되어 있는 산업군들에서의 다시 한번 좀 강한 기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장중에 엔비디아가 3%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3%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2%대 상승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들의 흐름도 좋았고요.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정도 빠르게 좀 회복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도 좀 상승이 나오면서 뭐 코인베이스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종목군들도 9% 이상씩 다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애프터마켓에서 좀 빠지는 흐름들이 나왔지만 전반적인 초심으로 본다면 굉장히 기술주들이 강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이오 기업들의 실적도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정월에 화이자의 실적 발표가 예상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금일 같은 경우도 이제 모더나에 대한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예상치보다 적자폭이 축소됐다는 점과 이제 또 신규 약품에 대한 기대감이 터져 나오면서 12%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에 이어서 바이오 기업들도 좀 강했고요. 추가적으로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흐름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전방위적으로 소비재부터 시작해서 조금 투심이 흔들렸었던 반도체까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강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금일 이제 고용 지표가 또 발표가 되니까 해당 부분에서의 좀 투심 흐름들을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겠다 정도로 정리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애플의 AI 관련 투자 소식으로 인해서 AI 관련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좋은 실적을 발표한 바이오 기업들의 훈풍, 국내 증시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증시 상승 출발 예상하시나요? 네, 일단은 금융시장은 강보합권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선물의 매수 흐름과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수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일에 이제 선물의 매도가 나오면서 외국인 기관의 일부 매도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사실 큰 폭은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선물이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만약에 이런 강한 수급 트리거를 만들어낸다면 금일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한 시장의 흐름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거는 최근에 이제 화장품과 방산, 위성 이런 쪽에서의 전거래에 강한 흐름들이 나타났고, 두 산업의 공통적인 특점은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산업군들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 수급 이탈이 나오면서 반도체 쪽으로 좀 빨려 들어가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그러한 흐름들이 나온다면은 최근에 굉장히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50일 신고가를 찍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부 차익이 나오면서 늘렸던 반도체 중심으로의 플레이가 다시 나올 수가 있고, 반도체 쪽으로 움직임이 나오면 뭐 전력기기나 전선 이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움직임이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의 이동 흐름들을 오늘 잘 포착을 하시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방산과 화장품 관련주 꾸준하게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언급해 주셨고, 반도체 그리고 전자기기 이와 함께 전선 관련 기업들까지 매기세가 확산될 수 있다라는 언급해 주셨습니다. 투자 포인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포커스였습니다. 자, 이슈 레이더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 출발하기 전에 저희가 포착해야 할 이슈 그리고 투자 전략, 종목까지 한꺼번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레이더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불사조 리서치의 김진경 본부장, 헤르메스 스탁, 김시은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은 오늘 또 장 시작 전에 어떤 이슈를 포착하셨을까요? 우리가 살펴봐야 할 이슈, 먼저 김진경 본부장이 포착한 이슈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지난달 12일 러시아산 알루미늄, 구리, 니켈의 신규 생산 물량을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하면서 알루미늄 값이 상승했죠. 여기에 미중 간 무역 분쟁이 알루미늄 관세 전쟁으로 번지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다만 미국의 반덤핑 관세 조치는 우리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착한 이슈는 바로 알루미늄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서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런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3배 이상 더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한때 주가가 반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김진경 본부장님과 이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나눠볼 텐데, 그때 당시에 뭐 알루미늄, 철강이 같이 올라가긴 했는데 많은 분들이 대부분 좀 철강 쪽에 집중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알루미늄 때마침 잘 설명해 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바로 이제 알루미늄의 관세 전쟁까지도 좀 네.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 보니까는 알루미늄 가격 상세가 바로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관련주들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 그리고 알루미늄에 대해서 현재 7.5% 수준인 관세율을 3배로 올릴 것으로 지시를 했다라고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알루미늄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바로 보복 관세로 대응을 하겠다고 맞불까지 내놓았기 때문에 이 알루미늄 값에 대한 상세가 이어질 것으로 현재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지난 4월 12일이었습니다. 시카고 상업거래소 그리고 런던 금속거래소가 러시아산의 알루미늄 그리고 네. 구리라든지 니켈이라든지 이 신규 생산 물량을 취급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까지 단행을 하면서 바로 가격의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바로 미중 간의 갈등도 바로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겹쳐지면서 당분간 이렇게 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러한 분위기가 바로 관련주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이제 미국 대선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좀 대선을 앞두고 전체적으로 바로 보호 무역주의에 대해서 워낙에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보니까는 역시나 강경한 정책들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당분간 이렇게 좀 정책적인 이슈들 그리고 어떤 좀 주변국들의 환경들이 전체적인 이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의 경우는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알루미늄을 포함을 해서 이 주요 원자재들의 경우는 지정학적 우려를 굉장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글로벌적으로 지정학적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이라든지 아직까지도 러시아와 그 우크라이나 간의 어떤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내용들이 주요 원자재들의 가격을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당분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관련주들의 경우는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슈에 의해서 움직여진 관련주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속적인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좀 예상하기 힘들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반짝하고 움직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경우는 조금은 긴 시선보다도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는 전체적으로 이 국내 시장도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시장 자체도 좀 재미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분위기일수록 이슈라든지 뭔가 테마성에 민감한 흐름들이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 그리고 알루미늄 가격에 대한 영향들이 당분간 시장에서도 좀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에 좀 반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뭐 본부장님이 알루미늄 관련 종목을 주셨는데 단기적으로 좀 보자. 본부장님 평소 스타일과 다르게 단기적인 투자를 해보자라고 가져오셔서 저도 좀 놀라운데 근데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선까지는 이제 연말까지 계속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면서 좀 중장기적으로 연말까지 끌고 가는 전략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사실은 물론 그렇게도 좀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워낙에 가격 자체가 이 관련주를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혹시나 대선 전까지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보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왜 단기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냐면은요, 이 관세 전쟁이 우리나라에 크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가요? 네, 바로 쉽게 말해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네,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되시고요. 이렇게 관세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오히려 좀 중국 제품이 쏟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중국 제품이 쏟아지게 된다면은 오히려 글로벌 공급 과잉이 심화가 되겠죠. 그렇다 보면은 전체적인 면에서 사실 알루미늄 가격이 지금 당장으로서는 영향을 미치겠지만은 조금 멀리 내다봤을 때 중국산 중국산 제품들이 쏟아지면서 공급 과잉이 심화가 된다면은 우리나라 제품군들에 대해서도 오히려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단기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알루미늄 관련해서는 좀 단기적으로 보자. 이슈가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시장이 워낙 뭐 변동성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에 뭐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 수익 볼 수 있는 이슈를 체크를 해오셨어요. 자, 그렇다면 알루미늄 관련주들의 흐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그 전에 지난달에 이슈가 있었을 때 한번 튀어오르긴 했는데 그 뒤로 움직임이 궁금합니다. 고은별 앵커와 함께 확인해보죠. 네, 미중 갈등 속에서 알루미늄 관련주 지난달 중순에 한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만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얻기 위해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중국의 경기 회복이 선행돼야 된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인데요. 아직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산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염려스럽다라는 코멘트도 함께 달렸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방향성은 긍정적입니다. 지금 5가지 종목 전거래만 보게 된다면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최근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조일 알루미늄 전거래 3.5%가량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지난달 중순에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갈등설이 불거졌을 때 가장 강하게 상승했던 종목 중 하나입니다. 21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21선을 이탈하지 않고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데요. 변동성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와 함께 알맥 같은 경우 전거래 강보합권 0.5%가량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는데 지금 저점을 꾸준하게 높여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J 메탈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탄산재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지난달 30일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5,000원까지 터치를 했다가 그 후에는 살짝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점. 하지만 전거래일에 0.1%가량 상승을 했고요. 꾸준하게 지금 지난해 7월에 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루코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26일 고점을 찍고 난 후에 3,300원대 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전거래일에도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이었습니다. 0.3%가량 하락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알루미늄 관련주 최근에 꿈틀거리고는 있습니다만 시원한 상승 지난달 중순 이후에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 과연 다시 한번 추가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루미늄 관련주 흐름을 체크해봤는데 고은별 앵커가 말을 해준 것처럼 결국에는 한번 이슈가 나오고 나서 지금 쉬고 있단 말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종목을 골라봐야 할지 진짜 다시 반등할지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으로 공략해볼까요? 네, 저는 그래도 비교적 변동성이 또 심하지 않은 종목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종목 알루코 말씀을 드려보도록 알루코.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기술적인 흐름 발달 121선 그래도 굳건하게 지켜내주고 있고 크게 변동성이 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알루코의 경우는 알루미늄 압출 전문 회사입니다. 그리고 올해의 경우는 미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진출하는 모습까지 보였었는데요. 향후에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부품 공급도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미국 현지 법인에서 이 전기차 배터리 모듈 케이스, 프로덕트 프레임의 경우가 바로 압출 생산부터 이 조립까지 원스톱으로 생산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기술력으로 또 인정을 받지 않을까라고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미국의 IRA에 따른 세액공제 수혜를 위해서 미국 현지 법인 지분을 100% 취득을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겠다라는 의지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시장 공략에 따른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요. 계속적으로 이 자동차의 경량화가 중시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바로 친환경에 대한 이슈가 불거질수록 이 자동차 경량화에 대해서 이슈가 불거지고 또 여기에 따른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알루코가 가지고 있는 이 경량화 이런 기술에 대해서는 향후 성장성도 기대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전자 부품 소재라든지 또 LG 저장 테크 모듈이라든지 솔라라든지 이 친환경 부품 소재를 중심으로 생산하고 있고 이런 친환경 제품들이 계속적으로 수요 자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만 놓고 본다면은 좀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알루코를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121선에서 굳건하게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응해 보신다면은 121선 라인을 순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해 보시는 전략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그 알루코 여러 가지 좋은 모멘텀들이 너무 많은데 배터리도 하고 자동차 부품도 하고 알루미늄도 엮여 있는데 왜 이렇게 모멘텀 못 받을까요?
네, 일단은 알루코의 경우가 사실은 뭔가 좀 가벼운 종목은 아닙니다. 너무 테마성에 민감한 종목도 있을 것이고 사실은 테마성이 불거짐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경우는 크게 반응하지 않은 종목들도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근데 알루코의 경우는 물론 알루미늄 관련주이긴 하지만은 너무나 테마성이 짙은 성격의 종목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알루미늄 관련주 안에서도 뭔가 주가 자체가 시원시원하게 급등을 하고 또 급락하는 종목도 많겠지만은 알루코의 경우는 반면에 그런 부분들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지만 오히려 안정적으로 좀 더 편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한번 좀 알루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알루코 일단은 뭐 좀 눌려 있으니까 지난 3월에 좀 급등했다가 눌려 있는 상황이니까 이슈 나올 때 다시 한번 반등을 기대해 볼게요. 자, 다음 종목 하나 더 볼까요? 네, 다음 종목은 저는 사마알미늄 사마알미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도 좀 조용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사실 오늘 알루미늄 관련주를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저는 좀 테마성 중심의 종목보다도 조금 그래도 이슈가 나왔을 때 편안하게 대응을 해볼 수 있는 종목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사마알미늄의 경우는 이 알루미늄 박을 제조를 하고 판매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차 전지에 대한 용량 그리고 전압을 결정을 하는 양극재 전체에 사용이 되는 이 알루미늄 박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뭐 LG 엔솔이라든지 SK온이라든지 삼성 SDI에 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알루미늄 박 자체가 2차 전지에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필요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네. 이 바로 전기차 배터리를 고도화하는 데 필수적으로 쓰여진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우는 중요도도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네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알루미늄 박의 경우는 이 전기차 시장 속도에 비해서 오히려 공급자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공급자 우위 시장이라는 점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관련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또 규모 자체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수혜도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올해의 경우는 이 일본 도요타 그룹과 함께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연내의 경우에는 이제 미국 공장 설립과 함께 바로 법인까지도 설립하면서 해외 사업에 대해서 더욱더 강화에 나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마알루미늄의 경우는 앞으로 미국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한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마알미늄까지 주셨어요. 어쩐지 김진경 본부장님이 단기적인 대응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업종을 가져오셨는데 종목을 보니까 안정적으로 가져오셨네요. 이렇게 조화를 잘 맞춰가지고 오셨어요. 사마알미늄과 알루코 주었고, 자, 그럼 이제 알루미늄 관련된 이슈를 저희가 김시은 팀장님께도 알려드렸어요. 김시은 팀장님은 알루미늄 어떤 종목 보세요? PJ 메탈을 가지고 PJ 왔는데 메탈이요? 뭐 상대적으로 좀 네. 이제 변동성이 큰 네, 종목입니다. 재밌는 종목 가져오셨네요. 네, 월요일에도 좀 뭐 철강 이야기하면서 철강 움직일 때 함께 알루미늄도 함께 주목받는다라면서 PJ 메탈을 가지고 왔는데 그때 당시에도 중국과 미국 간의 관세 전쟁이 나오게 되면서 중국이 실제로 보복 관세를 하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주가의 위치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네네. 일단 이 기업을 보게 되었을 때 알루미늄 제품이라든지 제조를 판매하고 있는 기업인데 다른 알루미늄 종목군들은 쉬어가는데 이 종목은 왜 계속 윗꼬리가 달리면서 움직이고 그러니까요. 더 하나라고 보면은 시가총액이 가벼워요. 약 1,000억 원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통 주식 수도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적어요. 35%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품절주라는 기준이 약 30% 정도이긴 하지만 좀 근접한 수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테마적으로 접근을 할 때 가장 변동성을 키우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이야기를 굉장히 잘 해주신 것처럼 알루미늄 관련 이야기가 나왔을 때 특히 미중 간의 갈등이 나왔고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었을 때 알루미늄이라는 종목군들도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수급이 일정 종목이라든지 특정 섹터에 좀 쏠리게 될 마련인데 그러면 가장 먼저 빠르게 단기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가 좀 PJ 메탈이 아닐까라는 의견이 을 가지고 있어서 우선 이 종목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 다만 이 종목 차트를 한번 보시다시피 네.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리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이 종목을 좀 올랐을 때 따라 잡으시기보다는 네. 좀 눌렸을 때 조금씩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이 종목이 지난 4월에 시카고랑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러시아산 알루미늄을 이제 취급하지 않겠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거래량 동반해서 올랐습니다. 그쵸. 그때 계속해서 올랐던 게
11선을 타면서 올라가고 있었어요. 좀 추세가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가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가 좀 한 번 깨지 않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그 라인대를 깨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11선 여부를 좀 지지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테마적으로 접근을 하시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비중의 10% 이하만 좀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한 11선 부근에 좀 네. 다 왔다 하시면 좀 정찰병을 보내시면서 좀 수급이 나왔을 때 네. 다시 한번 그때 트레이딩을 하시는 방안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PJ 메탈까지 이렇게 하나 더 알루미늄 쪽에서 조금 더 변동성이 나오는 조금 작은 규모의 움직일 수 있는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목까지 알려드렸으니까요. 이 알루미늄 이슈 미중 간의 갈등 이야기는 계속 모니터링 하시면서 투자 포인트 잡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확인해봤고요. 자, 이번엔 두 번째 이슈 김시은 팀장이 포착한 이슈도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지금 공개합니다. 한국판 나사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이 이달 27일 개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이 상용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연구진과 대학은 고위험, 장기 미래 우주 개발에 집중하겠다 밝혔는데요. 뉴스페이스 시대, 우리는 어떠한 부분을 체크해야 될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착한 이슈는 바로 우주항공청 개청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제 이야기들이 나왔죠. 우주항공청장 지명된 인사가 이제 이번 달 내로 개청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할 것이다. 앞으로의 추진 방향도 뭐 구체적이진 않았지만 전반적인 큰 그림을 그려줬어요. 자,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가야 한다. 좀 긍정적인 입장을 먼저 말씀드려보도록 네. 하겠고 그 이유가 최근 뭐 기관들의 리포트를 읽어보면 네네. 계속해서 우주항공이라든지 정부의 정책에 대한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쵸. 특히 인덱스 리포트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주고 있는데 페이지만 보면 거의 70페이지, 8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만큼 지금 기관 쪽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우주항공 쪽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지금 정부 측면에서 청단위의 기관을 오픈하게 되면서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고 네. 있죠. 그만큼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우주항공청 같은 경우에 5월 27일에 개청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대감이 지난 1월에 먼저 선 반영이 되어 있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더 관심을 가져봐야 하는 건 올해 우주항공청 외에도 다른 정책에 대한 발표가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인데 지난 1월에도 이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서 관련 정책들이 함께 좀 더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주항공청이 설립이 되면 그 전으로 굉장히 다양한 정책들, 우주기술 로드맵이라든지 혹은 제3차 우주 산업화 전략이라든지 다양한 네. 정책들이 발표가 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정부 주도에서 민간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국면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앞으로 수주 규모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국면입니다. 보통 5년 단위로 좀 계획을 진행을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24년에서 26년까지 공공기관 쪽에서의 수주가 네네. 본격화가 될 예정인데 지금 정부 측면에서 계속 예산을 확대를 하고 있죠. 그만큼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우주항공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들의 실적은 안 좋아요. 아무래도 실적이 안 좋은 이유가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군이 아니다 보니까 실적은 안 좋지만 지금 수주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고 앞으로 수주를 추가적으로 더 받게 된다면 지금 우주항공청이 개청이 된다는 이슈로 인해서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어제 윤영빈 청장 내정자가 민간 주도로 이제 좀 우주 산업을 추진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 어떤 우주항공에서도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걸 봐야 되는지 실적이 찍히는 걸 지금까지는 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실적이 아직 찍히지 않아도 앞으로 미래 가능성으로 보고 지금
공략해도 된다는 겁니까? 지금 좀 이제 그렇다고 보고 있는데 우선 전 현재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네. 수주잔고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현재 지금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쪽은 수주잔고가 굉장히 많이 찍히고 있는 뭐 세트랙아이라든지 AP위성이라든지 이런 쪽이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좀 뒤에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세트랙아이라는 기업이 지난 월요일에 실적 발표가 되었습니다. 장 마감한 후에 시간외에서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닝 쇼크가 나왔어요. 네, 특히 그렇죠. 좀 영업이익 측면에서 흑자를 좀 전망을 했는데 여전히 영업 적자는 지속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시간외에서 하락이 크게 나왔습니다. 네네. 그런데 세트랙아이 지금 주가의 추세를 보면은 급락이 안 나왔어요. 오히려 5일선을 타고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의 투자자들의 관심은 1분기 실적 잘 안 나와도 괜찮아. 그런데 수주잔고 좀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1분기 실적 안 좋아도 괜찮고 2분기부터 조금 더 좋아질 거고 다시 한번 하반기부터 실적을 보면은 V자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어서 여전히 저는 지금 수주잔고가 굉장히 많은 기업들 위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우주항공 관련된 이 종목들, 우주항공청 개청의 수혜, 모멘텀을 이제 중장기적으로 쭉 받게 될 텐데 과연 이제 최근에 우주항공 관련주들의 흐름이 어떤지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고은별 앵커와 함께 최근의 우주항공주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주항공 기업들 방상주로도 함께 엮여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최근 수출에 대한 기대감 속에 관련 종목들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나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도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으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전일 4%가량의 반등이 나왔는데요. 어제만 하더라도 증권가 리포트 8곳 이상에서 쏟아졌고요.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그리고 앞으로의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가 이어졌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기관이 무려 8거래일째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어제 강한 상승이 나왔던 LRG 넥스원 역시나 두 자릿대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 긍정적인 실적 발표를 했었죠. 역시나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영업이익을 발표하면서 매기세가 이어졌던 하루였습니다. 11%가량의 상승을 했고요. 특히나 시장에서는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 쪽에서도 선방을 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고무적이다라는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역시나 4%가량의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5일선 차트를 봤을 때 수세석으로 살짝 꺾이다가 반등을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5거래일 만에 반등을 시도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실적은 부진하지만 앞으로의 실적은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세트랙아이 역시는 2%가량의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꾸준하게 기관의 매수세 유입되고 있고요. 인텔리안테크는 강보합권에서 마감했는데 4월 17일부터 단 하루도 빠짐없이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이 같은 종목 가운데 과연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 최근의 흐름이 나쁘지 않네요. 실적 기반된 종목들은 조금 더 잘 가고 있고 또 옥석 가리기,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을 여기저기서 좀 선택하고 이 옥석 가리기 하려는 시도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김시임 팀장님께 여쭤볼 텐데 사실 지금까지는 우주항공 하면은 미국 주식하는 게 더 낫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국내에서 좀 좋은 것 좀 소개해 주시죠. 아무래도 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꾸준하게 좀 추세적인 부분이 있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테마라든지 혹은 이벤트에 네. 맞춰서 움직이는 경향이 조금 더 짙기 때문에 좀 이제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관련 종목군들을 현재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그 중에서 최근 잘 움직이고 있는 쪽이 세트랙아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좀 앞서 이야기를 설명을 했지만 1분기 실적 안 좋은 거 괜찮아. 하지만 2분기, 3분기, 4분기 앞으로 수주 잔고를 보게 되었을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월 달까지의 수주 잔고를 누적적으로 보면은 4천억 원대가 좀 넘게 나오면서 창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우주항공 쪽의 트렌드 자체가 좀 비용을 절감을 하기 위해서 발사체를 재활용한다든지 혹은 소형 그렇죠. 위성을 좀 여러 대를 쏘아 올리든지 이런 부분인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세트랙아이가 위성 시스템 개발 업체를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 국내 쪽에서의 독보적인 수혜자로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소형 쪽에서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니까 위성
본체라든지 탑재재라든지 지상체 세 가지 레퍼런스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세트랙아 이쪽에 대한 수혜가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하겠고, 좀 소형 위성 같은 경우가 좀 이제 수명이 3년 정도에서 5년 정도입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미국도 그렇고 굉장히 다양한 기업 나라들도 우주항공 쪽에 대한 예산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그쵸. 있어요. 특히 중국 쪽에서 기술력이라든지 자본을 우주항공에 계속해서 붓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같은 경우도 결국 지금 중국을 따돌리기 위해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 이쪽 산업에서 돈을 더 안 벌 수가 없다 보니까 결국 이 시장 자체가 계속 커진다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었을 때 세트랙아이의 수주 잔고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현재 1분기 실적 대비했을 때 더 나은 미래를 그려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좀 시너지가 하나그룹과의 시너지가 좀 네. 기대가 되는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세트랙아이의 보유 지분이 약 36%입니다. 대주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가 가장 잘하는 게 방산, 우주, 항공 쪽이에요. 하나가 좀 한국 화약의 준말이잖아요. 그만큼 네네. 방산이라든지 우주, 항공 쪽에서 큰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하나 시스템이 잘 움직이면 함께 덩달아서 세트랙아이도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셋이서 좀 다수의 프로젝트도 함께 참여하는 구간들도 있어서 네. 결국 지금 방산 쪽에서나 혹은 그 우주항공 쪽에서 보게 되었을 때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다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저도 어제 우주항공청 내정자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결국에 민간 주도로 추진을 하면서 발사체 비용을 낮추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포인트가 짚어주는 모습. 그게 좀 구체적이어서 저는 귀에 들렸거든요. 그럼 세트랙아이가 이런 거에 수혜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좀 충분히 수혜주로도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두 번째 종목도 바로 갈게요. 간단하게 볼까요, 두 번째는? 네, 좀 인텔리안 테크를 가지고 왔는데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좀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4월 달부터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 뭐 글로벌적으로 저궤도라든지 중궤도 사업자들의 핵심 안테나 공급업체로 부각이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1분기 실적이 네. 안 좋을 것으로 전망하고 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앱이라든지 주요 고객사가 하반기부터 상용화가 진행이 되면서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에는 해상이라든지 항공 쪽에서만 좀 진행을 많이 했다면 이제는 이제 그 저궤도 쪽에서의 좀 수혜도 많이 나오지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네. 하겠는데 관련했을 때 국내 저궤도 위성 통신 기술 쪽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5월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좀 지금 정부의 측면에서 계속 추진을 하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 네. 특히 6G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굉장히 다방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승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결국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천천히 움직이지만 결국은 수혜주 중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텔리안 테크까지 이렇게 우주항공 관련 종목 두 가지를 소개해 주셨고, 자, 이번에는 김진경 본부장님 또 오래 기다리셨어요. 우주항공 관련 종목 어떤 종목 보시는지 궁금해요. 네, 저는 AP 위성 말씀드리도록 AP 위성? 하겠습니다. 일단 위성통신 단말기가 신제품 출시가 되면서 꾸준하게 매출 성장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는데요. 일단 위성 프로젝트의 추가 수주로 인해서 앞으로의 성장성이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여기에 이 아라 에비리에이트 이 수라냐의 위성통신 단말기를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관련해서 신제품이 추가적으로 납품할 계획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단말기를 납품을 하면서 추가적인 매출 증가도 한번 좀 기대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 위성 시스템의 경우가 이제 관련 사업의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을 해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성장 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봤을 때 단말기의 핵심 기술이 이 위성통신 통합 반도체 칩 기술까지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앞으로 더욱더 두각을 나타내고 오히려 또한 경쟁력까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AP 위성까지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 한번 잘 골라봤습니다. 실적 나오고 있는 우주항공주도 좋고
그렇지 않은데 앞으로의 수주 잔고라든지 또 새로운 사업 분야 진출하는 그런 우주항공 관련주들도 미리미리 잘 봐야 된다라는 의견 두 분이 주셨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레이더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K증권 이천지점 서영호 차장입니다. 자, 전일 미국 증시가 일단 상승 마감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FOMC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을 좀 확인하면서 금융시장은 4월의 불안감을 뒤로하고 반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채 10년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환율도 하락하면서 주시장의 반등과 더불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스라엘과 하마스 휴전에 대한 낙관론이 좀 커지면서 국제유가 역시 80달러 아래까지 거래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 살아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아침에 현재 지금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잠시 좀 부각되는 모습들은 있었습니다. 이라크 무장단체가 이스라엘 수도의 텔아비브에 대한 폭격이 이루어졌다라는 소식들은 전해졌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후속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애플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저께 애플의 실적 발표가 이어졌고 매출과 순이익이 감소하는 모습들이었지만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간에까지 강세를 좀 보이는 모습인데 미애플에서는 자사주 매입을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특히나 AI 관련해서의 투자 관련된 모멘텀도 함께 받았다라는 점에서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의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우리나라 시장은 외국인들의 전일 선물 매도가 좀 진행은 됐습니다만 큰 폭의 하락보다는 좀 박스권의 등락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2,700선에 대한 돌파 이후에 지속적으로 좀 물량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속에서 미국 증시가 좀 안정을 찾았다라는 점은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저 BDR 관련된 종목분들이라던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나가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반도체 섹터 역시 좀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특히나 방산주들의 실적들이 상당히 좀 좋게 발표가 되고 있는데 24년도 전망 자체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저점 매수 기회로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로써 지금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좀 연기가 되긴 했으나 파월이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을 완화시켜줬고 고용지표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상황인 만큼 거기에 대한 좀 수요가 훨씬 더 좀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지표 발표 이전에 우리나라 시장은 좀 등락이 상승세는 이어질 수 있겠으나 상승폭이 좀 제한될 수 있다라는 점, 또 여전히 종목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된다라는 점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또 한국 증시는 휴장인 만큼 오후장 들어서는 소폭 탄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장 초반 또 오전장의 좀 공격적인 대응 이후에 오후장에는 관망세로 대응을 해나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하시면서 투자 전략에 세워나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SK증권 이천지점 서영호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스탠바이입니다. 이제 장 출발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간 8시 50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에는 하루 휴일이 있었고 그리고 시장에서 또 다음 주에 연휴이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잘 마무리하면서 한 주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흐름을 잘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간밤에 미국에서 애플이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은 거의 예상치에 부합했고 사상 최대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AI와 관련된 계획도 있고 곧 발표를 앞두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IT, 기술주 그리고 AI 관련된 시장의 우리 흐름을 봐야 되겠고요. 우리 시장에서도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장 출발 전에 조금 1시간 전에 실적 발표했는데 4,300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이야기였고 여기에다가 또 라인과 관련된 일본과의 마찰이 좀 있는 상황인데 아마 컨퍼런스 콜에서 최소연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여기에도 어떤 언급이 나오는지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 에코프로 그룹주들 어제 장 마치고 실적 발표했는데 좋지가 않았습니다. 과연 오늘 어떻게 출발할지 상승 출발할지 아니면 하락을 할지 흐름을 함께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마켓 스탠바이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출발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온리우 컨설팅의 윤혜림 대표 그리고 루쿠투자연구소 임순재 소장 고은별 앵커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오늘 장 출발 준비할 텐데요. 먼저 윤혜림 대표와 함께 오늘 장 출발 전에 확인해 봐야 할 주목하고 계신 개장 전 탑3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외국인이 요즘 증시가 안 좋은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좀 여전히 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 6거래일간 한 1조 2,621억 원의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제 외국인 자금이 주로 반도체, 자동차주 그리고 화장품주로 좀 쏠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달 4월 한 15일부터 23일까지 한 1조 2,276억 원을 매도를 했는데 이후에 이제 비슷한 규모를 다시 사들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더 세부적으로 본다면 이제 반도체 중에서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자동차주 현대차, 기아 그리고 뭐 화장품 중에서는 아모레퍼시픽 APR 위주로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여기서 압도적인 게 이제 현대차가 2,045억 원으로 1위 그리고 기아가 1,203억 원으로 2위에 좀 매수 모습을 보여줘서 이제 저PBR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꺾여도 자동차주는 여전히 조금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5월이 지수 자체의 추가 상승보다는 이제 섹터별 그리고 종목별 접근이 좀 유효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 외국인 수급 중심 실적 개선이 폭이 커지는 화장품이나 방산 위주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자면 이제 화장품주가 호실적 기대가 본격화되면서 지금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4월 수출도 좋았고 실적도 계속 좋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실적이 좋은 좀 기업들 위주로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최근에 달러 강세뿐만 아니라 이제 위안화 대비 원화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뭐 중국인 관광객 유입도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중국인 1위 쇼핑 품목이 화장품이기 때문에 수혜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5월 5일까지가 중국의 노동절, 그리고 이제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가 일본의 골든 위크가 겹쳐서 슈퍼위크 기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뭐 화장품뿐만 아니라 호텔, 카지노 조금 같이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다가오는 여름 이제 선크림 성수기가 시작이 되는데 특히 이제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선크림이 좀 매우 잘 팔리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품 업종 전반적으로 보실 때 특히 ODM 업종인 이제 코스메틱스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판매하는 선케어 제품을 생산하는 잉그루드랩까지 좀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산주도 추가 상승 모멘텀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국내 주요 방산 기업들이 이딴 수지 소식으로 좀 눈에 띄는 매출 성장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 방산 기업의 이 1분기 합산 매출이 전년보다 한 18%가량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수출 모멘텀도 커지고 방산주의 상승세도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27일 출범하는 이 우주항공종 이슈도 있으니 방산주 중에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LIG 넥스원 위주로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혜림 대표는 자동차, 화장품, 방산 역시나 뭐 실적과 관련되어 있는 실적 베이스 기업들을 언급해 주셨는데 임 소장님께서는 어떠한 이슈 꼽으셨을까요? 네, 뭐 저도 보면 비슷합니다. 5월달 같은 경우 일단 뭐 박스피다라는 그런 이제 증권사들의 이제 전망치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주요 증권사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5월달 지수가 2,550에서 2,830 정도로 지금 예상들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수출이 호절 보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원 달러에 대한 환율
10월 약세,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라는 게 시장을 전체적으로 박스권으로 움직이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예상치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제 실적 호조 기업에 대한 그런 이제 강세는 좀 더 지속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4월달 수출 데이터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수출이 7개월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국내 기업의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수출이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기업 실적에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수출 데이터상에서 이제 15개 주요 품목 중에서 13개 품목, 그다음에 9개 주요 수출 지역 중에서 7개 수출 지역에서 수출 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국내 주력 수출 품목이 이제 IT 제품, 뭐 대표적으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컴퓨터, 무선 통신 기기들, 그리고 자동차 등의 수출이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향 수출도 105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2개월 연속 100억 달러를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이제 중국 경기가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재상승할 가능성에 대한 그런 이제 예상들이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이 호조되는 그런 섹터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나 자동차, 전력기기, 화장품 등에 대해서 수출이 최근에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전기차의 이제 판매는 좀 주춤거리고 있지만 타이어 판매는 3사의 실적은 빵긋하고 웃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국내 3사의 1분기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상당히 이제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분기 영업이익 자체를 보면 대부분의 회사들이 작년 대비 100% 이상의 지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이유는 원자재 가격이 이제 안정세를 보이고 고부가가치 타이어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SUV나 전기차 판매가 증가한다라고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런 차량이 이제 기본적으로 차체의 무게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어도 상대적으로 인치 타이어, 그러니까 18인치 이상의 고타이어가 이제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고타이어는 다른 이제 소형 타이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치 타이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된 올해 타이어에 대한 매출 성장세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보시면 좋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일 이제 에코프로 그룹의 이제 실적이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실적을 보였고요. 특히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영업손실 적자, 그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지금 영업 손실이 적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흑자는 기록을 했지만 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94%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최근 들어 이제 전기차 판매 둔화, 그다음에 2차 전지 소재 가격 하락 여파도 이런 이제 실적 부진이 이어졌는데요. 아마 하반기 이후에 실적이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은 갖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방 산업인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느는지 여부를 확인하신 이후에 투자에 임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 미리 좀 살펴봤는데 지금 현재 동시효과 분위기는 좋습니다. 그럼 더 자세한 동시효과 상황 고은별 앵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5월 3일 국내 예상 체결 지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해석한 시장의 분위기가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 시장 모두 다 빨갛게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0.8%가량 상승하면서 2,700선 돌파하면서 출발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역시나 0.4%가량 상승하면서 870선을 웃돈 채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선물 시장 수급을 좀 꾸준하게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예상 출발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우선 유가증권 시장 1위부터 5위권 모두 다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의 상승 출발이 눈에 띄는데요. 삼성전자 1.4%, SK하이닉스가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훈풍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2.3%가량 강세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2차 전지 LG 에너지 솔루션도 흐름 좋습니다. 0.2%가량 오름세로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괜찮았고요.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의 매기세까지를 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6위부터 10위권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권 현대차 보합권 출발, 나머지는 모두 다 상승 출발이 예상됩니다. 특히나 오늘 개장 전에 호실적을 발표했던 네이버가 3% 이상의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산업 모두 고르게 성장했다라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1위부터 5위권 HLB를 제외하고 모두 다 상승 출발 예상되고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나름 좋습니다. 부진한 실적에도 에코프로그룹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6위부터 10위권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권까지도 상승 출발이 예상되면서 오늘 양시장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흐름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국내 시장 출발 상황 확인해 보시죠. 자, 2024년 5월 3일 금요일 국내 주식시장 출발을 했습니다. 이 근로자의 날 휴장으로 이번 주에 하루 쉬었고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또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어린이날 대체휴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휴를 앞두고 있는 시장입니다. 오늘 마무리를 잘 지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뉴욕 시장에서 좋은 이야기들, 애플의 실적과 이 자사주 매입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술주들이 좋은 흐름이 나타냈고요. 이것이 우리 시장에도 훈풍으로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리스크가 있었는데 이라크의 저항 세력이 이스라엘 텔아비브 수도를 공격했다, 미사일 공격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것은 시장에 큰 영향은 주진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달러인 환율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하락했다가 다시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해서 상승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에코프로 그룹주들 어제 안 좋은 실적을 보였지만 오히려 오늘 반등하면서 출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 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출발했는데 조금 더 자세한 출발 상황을 고은별 앵커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3일 금요일 국내 증시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습니다. 양 시장 모두 다 상승하면서 출발을 한 것인데요. 유가증권 시장 오늘 2,700선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지수가 레벨업을 해서 다시금 2,800선 도전에 성공할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8% 가까운 오름세로 출발을 하면서 87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국내 증시 긍정적인 이슈가 많습니다. 애플 관련된 훈풍이 AI 관련 기업들로 이어지면서 IT 부품 기업들의 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데일리 스핀과 함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출발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유가증권 시장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녹색의 불이 들어오는 게 상승 출발을 알렸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유가증권 시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녹색의 불을 켜고 있는데요. 특히나 삼성전자가 1% 가까운 상승, SK하이닉스도 1.8%에 가까운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애플이 AI와 관련된 투자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진 않았지만 기대감이 기술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HBM과 관련된 이 왕좌의 게임을 하고 있는 두 기업이 오늘 강하게 시세를 분출하고 있고요. 2차 전지 관련 기업인 LG 에너지 솔루션 0.2% 오늘 소폭의 반등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도 오늘 상승불을 켜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13%, 셀트리온이 0.5%가량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최근에 긍정적인 소식 많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다소 좀 부진한 움직임인데 현대차는 강보합권 출발, 기아 같은 경우에는 0.4%가량의 내림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어제 구체적인 PBR 관련 기업들의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됐는데 구체적인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게 담아있지 않고 기업들의 자율에 맡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실망 매물이 PBR 관련 기업들로 쏟아져 났었죠. 그래서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하면서 마감했었는데 오늘은 1% 이상의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시가총액 10위권의 다툼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네이버와 삼성, SDI, KB금융 이 세 가지의 종목들이 10위권을 탈환하기에 힘을 써주고 있는데요. 네이버가 오늘 호실적을 안고 2.6%가량의 강세
강세로 출발하면서 10위권에 안정적으로 안착한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네이버와 함께 카카오의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3.4%가량의 오름세가 지금 포착이 되고 있고요.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상승력이 좋은 가운데 삼성, SDI와 LG화학은 한 걸음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전거래에 쉬어갔던 저 PBR 관련 기업들, 삼성물산을 제외하고 시총 상위권에 있는 기업들은 지금 전반적으로 상승 출발을 알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출발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을 확인해 보더라도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전거래에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에코프로는 지주사임에도 불구하고 적자 전환 소식을 전해줬었는데요. 오늘은 0.8%가량의 상승, 에코프로 BM도 1% 이상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종목은요, 리노공업입니다. 무려 7% 이상의 지금 불꽃을 쏘아 올리면서 반도체 관련 기업도 오늘 전반적으로 시세가 괜찮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리노공업뿐만 아니라 지금 HPSP, 이오테크닉스 3% 가까운 상승, 솔브레인까지도 오늘 오름세가 나오면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오늘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승 출발을 알렸습니다. 셀트리온 제약과 삼천당 제약 그리고 리가캠 바이오까지 2%에 가까운 오름세가 나오고 있고요. 엔터주들의 흐름도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업종별 상승률 상위 업종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떠한 업종이 오늘 눈에 띄는 상승을 하면서 출발했을까요? 시장의 훈풍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건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오늘 AI 관련 기업들 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2.5%,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기전자가 2% 이상의 상승을 하고 있고요. 전일 실망 매물이 출회하면서 큰 낙폭을 보였던 금융 관련 기업들 오늘 3등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별 상승률 0.9%의 상승을 하고 있고요. 2차 전지 관련 기업들도 흐름 괜찮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좋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어떠한 특징적인 점을 꼽아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양시장 상승 출발하면서 오늘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일단은 외국인 수급은 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을 바로 체크해보면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선물시장에서 전부 다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외국인들의 수급 여부는, 움직임 여부는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기관만이 180억 원 넘게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를 하면서 코스닥 쪽의 상승 탄력이 조금 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좀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고, 자, 원달러 환율로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면 오늘 많이 내려왔습니다. 7.9원 정도 내려오면서 1,36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1,368원에 지금 원달러 환율이 출발을 했고 지금도 여전히 1,368원 60전 정도의 원달러 환율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시장의 분위기 조금 더 자세하게 두 분의 전문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어떤 업종이나 시장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우선 전일 미장이 조금 좋아서 오늘 약간의 상승세로 출발을 하지만 이제 다음 주에 연휴도 있고 하니 오후에는 조금 이런 기조가 꺾일 것 같아서 오늘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 조금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시거나 조금 관망하시는 모습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거래대금 상위를 봤을 때 대부분 반도체가 주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YC캠, 피롭티스 이렇게 좀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같이 조금 움직인 것 같고요. 업종별로 이제 자세하게 봤을 때는 이제 어제 애플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서 LG 디스플레이 3.47%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네이버가 실적 발표가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서 네이버, 카카오 오랜만에 좀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이제 이 기조가 지속되는지를 좀 같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중에서도 역시나 오늘 유리기판이 강세이기 때문에 정말 트레이딩에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반도체를 접근하실 때 유리기판 관련주에 이런 테마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 등이 조정이 왔을 때 이럴 때 담아두셨다가 또 이렇게 상승이 오면은 좀 매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반도체 위주의 접근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에 여전히 집중하고 계신 윤혜림 대표님의 시장
코멘트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임순재 소장님은 어떤 업종이나 시장의 중요 포인트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뭐 금일 같은 경우에 오늘 그 장 끝나고 나서 이제 미국에서 고용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될 네. 예정입니다. 고용 지표에 따라서 향후에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아마 다시 조금 논의가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고용 지표가 너무 타이트하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올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뭐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다시 나올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월요일 날 국내 증시가 연휴로 휴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유의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금일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 실적에 따라서 이제 관련주들이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시장 실적 자체는 시장 예상치가 원체 낮았기 때문에 지금 실적 수준에 맞춰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보다는 이제 대규모 자사주 편입을 통한 이제 주가 부양에 관련된 부분이 조금 더 시장에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AI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그런 언급도 주가를 좀 강세로 만들었었던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기 때문에 이제 애플향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오늘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뭐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3.8%, 그다음에 BH 같은 경우도 지금 9%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LG 디스플레이도 오늘 좋은 주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전일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뭐 2차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 예상을 못 미치는 그런 영향들 때문에 전일 이제 금융주들이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는 뭐 일단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기업 밸류업 관련된 부분인 뭐 특히 5월달 내에 뭐 추가적인 사항들이 또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기업 밸류업 관련된 기업들, 특히 이제 금융주 관련돼서는 뭐 여전히 뭐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또 어제 또 약했던 저 PBR주들의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 어제 강했던 화장품주들은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종목을 확인해 볼까요? 개장 특징주는 고은별 앵커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출발한 지 10분여가 흘렀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는데요. 투자자들은 과연 어떠한 섹터를 가장 많이 검색하고 관심 있어 하는지 싱크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국내 투자자들은 유리기판, HBM과 같은 반도체 관련 기업 섹터에 대한 관심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유리기판에 대해서 지금 많은 검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꿈의 기판으로 여겨지는 유리기판과 관련된 종목들 오늘 역시나 매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검색 빈도도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아래로는 HBM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흐름이 굉장히 괜찮은데 HBM 관련 매기세가 밸류체인 하단 쪽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폰 관련 검색 빈도도 높습니다. 애플이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 역대 최고의 자사주 매입 소식을 전해지면서 시간 외에서 급등을 했죠. 이에 대한 훈풍이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탄소 배출권에 대한 검색이 있다는 게 좀 특징적입니다.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올해부터 국내에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권을 팔 수 있게 됐다라는 뉴스가 새롭게 업데이트 됐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세계 3대 암학회인 미국 임상종양학회에 출격해서 항암의 성과를 알린다라는 긍정적인 이슈가 전해지면서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각 투자자들의 거래량이 가장 많이 실리고 또 상승률이 좋은 종목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시죠. 네, 오늘 가장 많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종목은 민테크입니다. 민테크 같은 경우 오늘 시장에 입성한 신규 새내기 주인데요.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검단 진단 분야의 솔루션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현대차, 삼성 SDI와 같은 굵직굵직한 고객사를 두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 개장 직후에 36%가량의 강세를 보이면서 지금 시초가에도 흐름이 굉장히 괜찮은 모습인데요. 우선 공모가가 밴드 최상단에서 결정됐다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오늘까지 3연상에 도달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주가를 밀어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도 매기세가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반도체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훈풍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지금 기판 관련 기업인 BH와 관련된 9%가량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고 AI 관련 기업인 종목들 폴라리스 AI도 8%가량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흐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 중에 샤페론이 현재 구간 6%가량의 오름세가 포착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거래량이 강하게 실리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업종별 거래량이 강하게 실리고 있는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우전자가 16%가량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고요. AI 관련 이슈 역시나 애플의 이슈가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9%에 가까운 상승세가 폴라리스 AI에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민테크 오늘 시장에 입성한 만큼 지금 거래량도 많고요. 관심도도 높습니다. 현재 구간 37%가량의 오름세. 레이저셀 같은 경우 전거래에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차익 매도 물량과 수급이 조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0.1%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강하게 실리고 있는 기업들 가운데 최근 급등했던 기업들 차익 매물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전선과 관련된 기업들이 좀 약한데요. 대원전선이 2%, 계양전기도 4% 이상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 오랜만에 한국석유가 다시금 반등합니다. 6%에 가까운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과 함께 조금 더 자세한 특징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주성 엔지니어링도 좀 살펴보셔야 되겠는데 어제 장 마치고 나서 실적 발표하고 여러 가지 공시를 올렸는데 인적, 물적 분할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반도체와 태양광 디스플레이 장비 사업을 분리해서 경영 효율성을 상향시키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인적, 물적 분할에 대한 거부감들이 있죠. 주가가 주성 엔지니어링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7% 가까이 8% 넘게 지금 낙폭이 조금 더 깊게 나오고 있다라는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보셨고요. 그래도 양시장에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더 자세한 특징주 윤혜린 대표 먼저 체크를 해볼까요? 네, 먼저 BH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반기에 이런 생성형 AI 모델 출시로 인해서 조금 수요가 증가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IT, OLED 부분이 확대될 것이고 또 폴더블 쪽에서 신제품이 출시될 거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이제부터 좀 실적 상승 사이클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BH가 이제 한 4월 저점인 15,830원을 찍고 지금 최근 올라오는 흐름을 보이다가 이제 전일 애플의 좀 좋은 소식으로 인해서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다시 이제 좀 차트가 이제 우상향하는 모습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BH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이 지금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PR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APR은 이제 뷰티 디바이스의 모멘텀 그리고 이제 메디큐브의 화장품 모멘텀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업종 중에서도 수급도 좋고 이런 양수겸장의 모멘텀을 같이 갖고 있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조금 외국인 이제 기관의 수급도 좋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하는 관점을 유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APR까지 투자 포인트 잘 짚어주셨어요. 자, 이번에 임순재 소장님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전 플리토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플리토 같은 경우는 이제 언어 모델을 그러니까 언어 뭉치를 만드는 이제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특히 이제 한글과 이제 외국어를 이제 번역을 할 때 상당히 이제 유효한 그런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가장 큰 이제 언어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최근에 시장에서 좀 AI가 확대되면서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에서 이제 AI 관련된 그런 시스템을 이제 만든다, 그러니까 공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거에 따라서 온디바이스용 이제 한글 AI 관련된 부분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주가에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의 온디바이스 AI에도 지금 플리토에 이제 언어 뭉치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애플에도 사용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AI 자체 열풍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주가가 단기적으로 이제 오르락 내리락에 따라서 아마 단기 트레이닝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충분히 수익은 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AI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시세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종목까지 시장의 흐름을 체크해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잘 대응하면서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핵심 키포인트 하나씩 짚어주시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먼저 윤혜림 대표님의 핵심 키포인트는 뭘까요? 네, 여전히 환율과 이제 외국인 수급이 변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전일에는 이제 파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사실상 일축했다는 점에서 안도감을 보이면서 증시가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국채금리 달러가 소폭 하락하면서 지수 상승세를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현재 달러와 국채금리가 부담스러운 위치이기 때문에 나름의 안도는 했지만 사실 뭔가 시장에 큰 호재가 있지 않는 이상은 조금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오늘 저녁에 나올 미국 고용지표에 대한 반응도 중요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율과 외국인 수급의 흐름을 보면서 이제 다음 주에도 시장을 대응하실 때는 호실적주 위주로 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환율과 외국인 수급 짚어주셨고요. 자, 임순재 소장님께도 키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금 소극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연휴 기간 중에 특히 미국의 고용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된다라는 건 뭐 지금 상황으로 보면 국내에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을까, 증시에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을 가능성은 커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거에 따라서 뭐 미국 증시도 이제 같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좀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외국인에 대한 이제 매매 패턴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금일 같은 경우도 지금 선물 계약으로 지금 상당히 이제 1,200억 이상의 지금 순매도를 지금 외국인들이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이 여하에 따라서 주가가 지금 뭐 2,700선 여부를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과연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뭐 두 분이 같은 의견을 주셨어요. 오늘 환율이랑 외국인 수급 잘 보면서 연휴 앞두고 오늘 시장 마무리 잘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매일매일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는 종목 알려드리는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확인하기 전에 저희가 어제 제시해드렸던 시초가 공략주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2시에 파이널샷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알려드렸던 종목인데요. 메리츠증권의 정영훈 과장이 제시해 주었던 종목이 바로 LIG 넥스원입니다. 방산주들 어제 흐름이 워낙 좋았죠. LIG 넥스원도 어제 11% 넘게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고 하면서 오늘 시초가, 매수가는 17만 7,700원에 일단은 시작을 끊었고요. 그리고 목표 가격은 20만 원 정도로 보면서 수익 실현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LIG 넥스원 방산주들의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지금 현재 LIG 넥스원은 소폭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2% 넘게 하락을 하면서 매수가, 시초가보다는 조금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뭐 앞서서도 저희가 계속 여러 번 방산주들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긴 안목으로 봤을 때는 좋은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조정받았을 때 매수 찬스로 생각을 해보시는 전략을 함께 확인해 보시면서 LIG 넥스원의 주가 흐름도 계속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 그리고 5거래일 평균 거래량도 충분하고요. 투자유의 경고 환기 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양질의 종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알아볼까요?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석 차장과 함께 오늘장 선발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잘 달릴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선익 시스템입니다. 선익 시스템, OLED 관련주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선익 시스템은 이제 OLED 파트 중에서도 소형 OLED,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화면에 들어가는 증착기 시장에서 마켓 셰어 1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소형 증착기 시장에서는 이제 가장 이제 독보적인 존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보통 일반적으로 테마로 이제 형성이 될 때 VR 관련주, 그다음에 XR 관련주로 많이들 분류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VR에 들어가는, XR에 들어가는 모니터 같은 화면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거기에 증착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해서 선익 시스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얘기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시세가 나오게 된 내용은요, 이제 전반적인 OLED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중요한 건 이겁니다. OLED 발광 재료의 수요량 자체가 2028년까지 연평균 한 7.9% 늘어난다는 건데요. 왜 이렇게 출하량이 많이 늘어나느냐라고 한다면, 애플 아이패드를 필두로 해서 다양한 IT 기기에서 이게 OLED가 탑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수요량이 많이 늘어난다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시장의 이제 범위가 커지는 과정에서 선익 시스템도 성과를 냈습니다. 바로 중국 BOE의 이제 8.6세대 OLED 증착 장비 공급사로 선정이 된 거거든요. 결국 이 시장은 이제 일본의 이제 캐논 포키라는 회사가 이제 독점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선익 시스템이 낙찰을 받으면서 국내 장비 업체로서는 최초로 이제 8.6세대 양산 라인에 채택이 됐고요.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지난 4월 26일 날 시세가 분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세가 분출한 이후에 시세가 연속성을 가지고 상승하지는 못했고요. 시세가 분출하고 조정받고 분출하고 조정받고 하면서 어느 정도 조정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주가가 레벨업한 상태에서 조정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에 재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선익 시스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 쪽에 계약 소식이 들리면서 한번 레벨업이 됐는데, 그럼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을까요? 네, 우선 이제 지금 종목 자체에 대해서는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는 지금 시점 오늘 조정받는 구간에 가능하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전 고점인 64,000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레벨업 이후의 저점인 53,000원으로 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익 시스템 64,000원까지 한번 목표가 바라보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선익 시스템, OLED 관련 쪽에 대한 이슈 최근에 전문가들이 많이 보고 있네요. 관련해서 주가 흐름 계속 잘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선익 시스템 오늘 장 마칠 때까지, 이번 주 마칠 때까지 주가 잘 시세 분출할 수 있을지 저희가 끝까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TV 오후 2시에 방영되는 파이널 샷 프로그램에서 이 선익 시스템이 끝까지 잘 달리고 있는지 확인해 드릴 테니까요. 저희 이데일리 TV와 계속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장 마감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네, 투자 수첩 말말말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 시장에 영향을 줬었던, 또 앞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주요 인사들의 언급을 분석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탁기원 뉴스의 조호진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떠한 인사의 발언을 들고 오셨을지 궁금한데,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서 HBM의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대표적인 두 주자가 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인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신경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시즌이 도래해서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신경전이 정말 날카롭더라고요. 네, 먼저 삼성전자가 HBM3 12단 제품의 샘플 납기를 하는 게 올해 2분기 중에 양산을 하겠다, 예정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에 대해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건 삼성전자 이제 담당 부사장이 그렇게 네. 발표를 했으니까 맞을 겁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걸 어디에 납품하느냐. 네. 그래서 제가 뭐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AI 생성형 그 GPT 혁명이 네. 엄청난 광풍이 전방위적으로 이제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방위적 불어닥치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삼성전자가 작년에 2번이나 공언했지만 실패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번에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한 게 삼성전자는 그렇게 명시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는 HBM 12단 제품에 대해서 2분기에 양산하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매일경제가 이제 해석을 하기로 엔비디아 납품하는 거라고 이제 그 해석을 달았어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의 이번에는 진짜 엔비디아 납품하는 것인지 그리고 나서 하루 있다가 이제 SK하이닉스의 이제 광노정 대표가 어저께 기자간담회를 경기도 이천 공장에서 했는데 네. 거기에서 뭐 당연히 삼성전자 납품할 것인 얘기는 안 나왔지만은 광노정 대표가 뭐라 얘기냐면 우리는 이제 12단 제품에 대해서 3분기에 양산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HBM에서는 적어도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앞섰는데 HBM3에 8단 아니고 12단이 이제 최첨단 제품인데 12단 제품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먼저 2분기에 양산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매일경제는 엔비디아 납품하는 거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제 SK하이닉스 하루 있다가 우리는 3분기에 납품한다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적어도 이제 12단에 있어서는 뒤집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가져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양산은 2분기고 SK하이닉스는 3분기입니다. 그렇죠. 예. 네, 어쨌든 정말 지금 뜨거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로 납품이 확실치 않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네. 매일경제의 그 추측이 맞다면 이건 대단한 단독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보통 단독 기사가 쏟아지면은 이 중요한 사안에서 관련된 그 언론들이 무차별적으로 취재가 들어가고 거기다서 이제 그 사실이 맞다면 보통 우리가 추정 기사라고 하는데 후속 기사가 뒤따르게 네, 됩니다. 그렇죠. 근데 아무도 어떤 언론에서도 매경의 그 기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사실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납품한다고 보는 것은 미신적다라고 보는 것이고 네. 그 외에도 또 이제 그 중요한 근거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것이 그 근로자의 날 그 기사가 나왔는데 네. 어저께 만약에 그 기사가 반영됐다면 삼성전자 주가 올라가야 되는데 삼성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조금 뭐 미미하게 움직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그 해당 사실이 시장에서는 별로 이렇게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성전자가 올해 공급을 지난해 3배로 늘리겠다, 예. 늘릴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예. 부분도 그럼 긍정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건가요? 그러니까 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서두에 어디에 말씀드렸죠. 공급하느냐? 어디에 공급하느냐. 근데 엔비디아는 아닐 것이다. 예. 그러니까 네. 엔비디아 외에도 네. HBM3를 필요한 것이 전방위적으로 많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어디에 납품하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그것이 AMD도 있고 네. 또 다음에 인텔일 수도 있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심지어 그 테슬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과연 엔비디아 납품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은 시장에서 언론사들의 동향이나 주가의 동향을 봤을 때 별로 회의적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회의적인 또 다른 근거가 무엇이냐면은 한미 반도체입니다. 한미 반도체요. 한미 반도체 네. 왜 중요하냐면 네. HBM3를 할 때 SK 하이닉스 같은 거 HBM3를 만들 때 네. 3를 만들 때 한미 반도체 TC 본더 제품을 갖다가 가져와서 수율을 높였거든요. 네. 우리가 여기서 양산을 한다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양산 자체를 한다. 제품을 생산한다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이게 시장성이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제품을 생산했는데 수율이 75% 정도 나와야지 이제 해당 그 제품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수율을 올리는데 가장 필수인 제품은 우리가 뭐라고 꼽냐면은 한미 반도체 TC 본더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마이크론이 원래 SK 하이닉스가 그 한미 반도체 TC 본더만 갖고 있었다가 마이크론은 이제 한미 반도체 TC 본더를 채택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마이크론조차 한미 반도체 TC 본더를 갖다가 채택했다고 계약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수율을 올리려면은 반드시 한미 반도체 TC 본더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이제 시장에서 검증된 것이고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납품한 것이 맞느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수율을 높여야 되거든요. 수율을 높이려면 심지어 마이크론도 채택한 한미 반도체 TC 본더를 왜 삼성전자는 아직도 TC 본더를 갖다가 한미 반도체 TC 본더를 계약을 했다는 공시가 안 떴느냐. 삼성전자 공시할 필요는 없어요. 이건 삼성전자보다 한미 반도체가 TC 본더를 삼성 납품했습니다라고 공시를 할 텐데 그 네. 공시가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삼성전자가 여전히 한미 반도체 TC 본드를 갖다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한미 반도체 없이도 우리는 수율을 올릴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또 다른 건 무엇이냐면은 여전히
엔비디아에 납품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그 생산을 갖다 하지는 않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언론사의 동향, 주가의 움직임, 네. 한미 반도체 관계를 봤을 때 여전히 그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한다는 것은 아직도 사실은 이제 그 희망 섞인 전망이지 실체는 좀 불확실하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아직까지도 SK 하이닉스가 HBM을 주도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마이크론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마이크론도 이제 조만간 양산을 할 거예요. 양산하는데 네. 마이크론이 양산을 해봐야 실제적으로 SK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한 10%에서 20% 미만 정도만 포션을 차지할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네. 그 마이크론은 공식적으로 얘기했어요. 우리 엔비디아 납품한다 공식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맞을 텐데 양산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마이크론조차도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게 그 SK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한번 4분의 1 내지 5분의 1 정도 수준이다. 네. 그런 관점에서 양산 규모도 중요하고 수율도 중요하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한 것이 맞느냐는 것은 좀 회의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삼성전자의 직접적인 언급이 있기 전까지는 그래도 SK 하이닉스를 더 집중적으로 보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걸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두 회사가 얼마 전에 잠재 실적을 다 발표했죠. 그쵸. 잠재 실적 발표했는데 거기서 물론 잠정 실적이기 때문에 네. 세부 영역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증권가가 추정하는 이제 SK 하이닉스랑 삼성반도체 실적인데 특히 삼성반도체 반도체 실적이 네. 있는데 반도체 실적의 그 영업이익이 양사가 다 흑자를 냈죠. 흑자를 냈지만 그럼에도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보다 실적이 뒤졌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미 4분기에 입증됐죠. 4분기부터 입증이 됐는데 네. 그 말은 뭐냐면 적어도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적어도 D램에 있어서는 지금은 이제 1등 기업이다. 이라는 점을 이제 시청하신 분들도 사실은 이제 마음과 그 몸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삼성전자가 왜냐하면 제가 이게 말씀드린 게 무엇이냐면 너무나 각인이 돼 있어가지고 시장이 바뀌고 있는데 주가가 바뀌고 있는데 이게 머리가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미련을 하고 계신 거예요. 미련을 두고 도대체 삼성전자 언제 되느냐. 아니 이미 그거는 1년 전에 끝난 게임이에요. 그러면 네. 삼성전자가 이런 통로로 해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한다. 그럼 주가가 다시 반등할 텐데 그 전까지는 SK 하이닉스에다가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현명한 투자 방식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TC본더 한미반도체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전거래일이었죠. 레이저셀이 또 제2한미반도체 될 수 있는 예. LC본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 두 가지 차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TC본더라는 건 이제 그 8단에서 12단 올라갈 때 네. 그걸 갖다 거의 머리카락 수준으로 이렇게 좁혀야 되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안에 인터포저나 관련된 부품들이 들어가야 되는 네네. 건데 그런 것들 다른 양산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건 여전히 그 HBM3에서 제일 중요한 부품 업체는 이제 한미반도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잡다하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네, 잡다 그렇죠. 많은 것들이 여기저기서 기사가 나올 수 있지만은 네. 거기에 이제 흔들리기 말고 그다음에 또 흔들릴지라도 사실 조금 실수를 할지라도 그건 큰 실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류를 쫓아가시다 보면은 수익도 보장이 되고 네. 그다음에 손실도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BM의 지금 신경전이 점점 더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는 SK 하이닉스를 조금 더 눈여겨볼 만하다. 한미 반도체와의 계약 여부를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렇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인사의 말말말 들어볼 텐데요. 과연 어떠한 인사의 언급을 들고 오셨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일론 머스크의 언급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AI에 100억 달러를 지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로 인해 AI 관련 기업들 좀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와, 진짜 머스크도 투자를 하네요, 이렇게 많이.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생산형 AI 그다음에 네. HBM의 그 열풍이 특정 업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는 되게 그러니까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 테슬라는 주가가 계속 꼰두박치였는데 최근에 꼰두박치던 주가가 다시 반등했던 계기가 무엇이냐면은 중국 당국이 테슬라의 이제 완전 자율 주행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제 당국이 승인했다는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네.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FSD라고 얘기하는 완전 자율 주행차가 필요한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있는데 그중 하나 무엇이냐면 거기에도 AI가 필요합니다. AI가 필요하니까 사실은 많은 분들 계시겠지만은 생성형 AI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오픈챗 GPT의 오픈 AI가 네. 사실 초기의 투자자가 사실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테슬라가 투자를 했어요. 일론 머스크가 투자를 했는데 어느 정도 시장 지나가다가 아마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내가 필요한 수준은 어느 정도 이제 도달했다라는 생각으로 그 오픈 AI랑 관계를 이제 끊습니다. 그때 자금이 필요하니까 들어간 곳이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테슬라 못지않게 일론 머스크 못지않게 이 챗GPT 오픈 AI에 대해서 사실 일찌감치 선구자고 사실 많은 준비를 해온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그 아까 말 중국 당국이 끝나자마자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이제 옛날에 그 트위터 지금 X에다가 자기가 이렇게 말을 했죠. AI에 100억 달러를 지불하겠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엔비디아의 그 네, H백을 갖다가 네. 무려 10만 개를 갖다가 사겠다라고 얘기했어요. 10만 개요? 예. 10만 개 어느 정도인 거예요? 10만 개라면 네. 엄청난 거거든요. 와, 그러니까 네. 이 정도로 사실은 물론 이제 앨런 머스크가 어느 약간 와, 과장돼서 네. 얘기하는 거는 옛날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 약간 감해서 봐야 되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엔비디아의 광풍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신경전을 볼 수도 있고 삼성전자 거짓말하지 않았겠지만 그렇다면 어디다 납품할 것이냐? 테슬라에 납품할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가 HBM3에 대한 비중을 높이겠다 그러는데 그것이 엔비디아가 아닌 테슬라나 뭐 AMD나 이런 데에 양산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HBM에 대한 전체 매출 비중을 높인다. 이렇게 전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머스크의 관점도 중요하다고 보셔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이제 그 챗GPT, H백과 AI에다가 중요하게 보였다는 건 뭐냐면 결국 완전 자율주행차 하려고 그러면은 인프라가 필요한데 인프라가 어떤 필요하냐 라이더나 그다음에 그 피사체에다 얼마나 멀리 떨어졌는지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많은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완전 자율주행차가 조금이라도 사고와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AI가 필요한데 일종의 이것도 온디바이스 AI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갤럭시 S24가 나왔을 때 우리가 갤럭시 S24에서 실시간 통역을 하고 그다음에 서클 투 서치를 해가지고 앞에 있는 피사체를 갖다 서클을 그리면 이 서클에 있는 피사체를 찾아주는 온디바이스이지만 사실은 자동차의 또 다른 온디바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은 일론 머스크는 지금 전체적으로 주가가 내려가고 수익성이 낙하되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 다음은 이 생성형 AI다라고 이제 꽂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챗GPT와 생성형 AI 광풍은 전방위적으로 퍼져 있고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준비를 하고 있다. 다만 전 세계 2차 전지 대장주가 이제 그 테슬라 아닙니까? 그래서 테슬라 주가에 따라서 우리나라 모든 2차 전지 관련 밸류 체인들이 오르락내리락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는 전략적으로 내가 가격을 갖다 후려치면서까지 다른 전기차 업체를 다 고사시키겠다는 게 일론 머스크의 어떤 전략이기 때문에 제 생각엔 최소한 1년 정도는 그 전략을 유지할 것입니다. 마치 반도체 치킨 게임과 더불어서.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그 전기차 충전소 증설 속도 늦추겠다.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까요? 같은 맥락으로 보는 거죠. 예. 물론 거기에 이제 네. 페드의 금리도 같이 맞물려 있긴 하지만은 네. 그러니까 만약에 올 11월 대선에서 트럼프가 되느냐 바이든이 되느냐 네. 거기에 따라 전기차에 대한 향배가 완전히 갈릴 것입니다. 근데 네. 그뿐만 아니라 설령 바이든이 될지라도 앨런 머스크의 전략 때문에 올 한 해 정도의 전기차 업종 2차 전지 전체 밸류체인은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제가 지난주로 기억이 나는데 LG에너솔루션이 미국에 보조금이 없었으면 이제 영업 손실을 봤어요. 맞습니다. 네. 이게 LG에너솔루션 영업 손실 봤다는 건 되게 충격적인 뉴스입니다. 물론 그 CATL은 영업 이익을 봤지만 네. 그런 관점에서 올 한 해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세계관으로 2차 전지를 보실 필요가 있다. 반도체도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네. 관점에서 올 한 해는 좀 어렵다고 보시고 그러나 앨런 머스크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을 갖다 지향하고 있다.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AI 관련 이야기하니까 좀 궁금한 게요. 애플이 실적 발표하면서 AI 관련해서 큰 네. 계획을 발표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뭐 국내 증시에 좀 영향을 크게 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애플이 시간에 그 실적 발표를 하면서 급등했죠. 컨퍼런스 콜을 가졌으니까 시간의 거래로 제 기억에 10% 장중 시간의 거래를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오늘 아마 애플 관련 주가도 올랐을 것이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결국 팀 쿡이 실수한 게 뭐냐면은 삼성도 준비하고 있다면 삼성이 준비했다 약간 어폐가 있긴 한데 삼성 자체 기술이 아니고 다 구글 기술 가져왔으니까 그쵸. 네. 온 디바이스를 갖다가 아이폰이 못했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갖다 팀 쿡이 고개를 숙이고 구글한테 손 내밀고 우리 좀 협조해줘. 그렇게 네. 했고 그건 뭐 한 달 전에 나온 기사죠.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가을에 나온 아이폰 16에서는 갤럭시 S24 못지않은 온디바이스 기능을 아마 팀쿡이 준비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개발자 회의를 애플이 가질 것인데 거기서 또 한 번에 뭔가 성과를 낼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가을에 아이폰 16이 나오는데 거기에 갤럭시 S24만큼의 수준의 온디바이스는 구현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애플 관련된 대표적인 주식들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LG 네. 이노텍이라든지
그다음에 자화전자라든지 네. 이런 종목들도 역시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는 좀 의아했던 게 AI 관련 발표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 판매량이 줄어들었는데 오늘 예.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예. 애플 관련주들이. 예. 그럼 지금까지는 좀 단기적인 반등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이게 왜 네. 중국어권에서 네. 지금 매출이 꺾였다라는 건 인식을 했는데 그렇죠. 네. 생각보다 덜 꺾였다. 두 번째는 아시겠지만 뭐 1,100억 달러인가 네, 자사주 매물 맞아요. 천문적으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네. 그걸 하면서 주가가 동시에 반등을 하면서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거는 팀 쿡이 거기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개발자 대회를 한번 지켜봐라. 우리 AI 준비하고 네. 있다. 그 삼성전자랑 아이폰, 애플은 다른 건 뭐냐면 아이폰은 자체적인 OS, iOS 갖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자체 OS가 없으니까 그 구글과 갖고 있지 않았으니까 안드로이드를 네. 근본적으로 퀄리티가 다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네. 삼성전자보다는 애플이 훨씬 더 준비하기도 편하고 준비한 만큼 반등하기도 편하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애플과 아이폰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I 시장이 점점 더 확대가 되면서 HBM과 관련된 경쟁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투자 추천 말말말에서는 AI, HBM과 관련된 주요 인사들의 언급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투자 포인트 세우시는데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타큐뉴스의 조호진 대표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개장하고 45분 정도가 지나갔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좀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막판까지 이번 주에 어떻게 마무리할지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후장 투자 전략 시간을 통해서 알아가 볼 텐데요. 네. 오늘 이 시간 하이투자증권의 염정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자, 시장의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보니까 일단은 뭐 상승불은 켜고 있는데 외국인 수급은 좀 들어오지 않네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오늘 시장은 상승으로 좀 시작을 했습니다.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가운데 외국인들은 오늘 현선물 모두 일단은 매도로 좀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장 시작한 지 1시간여 정도 지났는데 약간의 지금 뭐 상승폭을 다소 좀 축소해 가는 분위기입니다. 장 초반에는 사실 대부분의 업종,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으로 출발을 했고요. 그에 대한 부분에서 뭐 반도체 섹터도 강하게 출발을 했고 그 외에 뭐 대부분 2차 전지 쪽도 강한 흐름을 좀 보였다가 지금은 상승폭을 살짝 좀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 오늘의 뭐 특징 섹터, 특징 종목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애플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애플은 1분기 실적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긍정적인 실적과 함께 그리고 AI 폰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오면서 오늘은 어찌 보면은 관련주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죠. LG 이노텍 그리고 BH가 지금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 넘는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BH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 AI폰에 대한 수요에 대한 부분으로 좀 목표가가 상향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나타나고 있다 볼 수 있겠고요. 전체적인 업종을 좀 보게 되면은 어제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금융주들 KB금융, 하나금융 지주 같은 종목들이 2에서 3%대 강세를 좀 보인다는 점. 그 외에 다른 지주사라든지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보다는 은행주들의 흐름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애플 관련 기업들 지금 개장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고 금융주들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다만 저희가 월요일에도 휴장입니다. 이를 앞두고 네. 마지막 거래일인데 금요일장, 오후장은 또 어떻게 전략 잡아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다음 주 이제 월요일에 우리 시장은 휴장이죠. 지금 우리 시장이 휴장일 때 사실 미국에서의 시장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월요일 휴장을 통해서 이 거래일이 우리가 쉬어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 기준으로요. 오늘은 장의 변동성이 좀 나타날 수 있고 일부는 차익 실현이 나타날 수 있는 섹터 보여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중대형주들 대부분의 시총 상위 종목들 시총 상위 60% 이상의 종목들이 대부분 다 실적 발표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멘텀은 다소 좀 축소될 수 있고요. 일부 중소형 종목들 중심으로는 실적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개별적인 움직임 나타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실적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소외대손 섹터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로봇주와 2차 전지 쪽을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지난 4분기에서 1분기까지 이어지는 실적에 대한 저하에 대한 우려감이 오히려 2분기에는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기대감으로 바뀔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요.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시즌이었었던 4월에서 5월 초까지는 흐름이 좀 좋지 않지만 로봇주들도 대형주 중심으로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중심으로는 지금 주가 추이를 보게 되면은 보합을 유지하면서 지금 구간 조정은 나타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부분에서 하방은 좀 경직되어 있다는 점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부터는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장님 오늘 좋은 전략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연휴 잘 쉬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켓나우 일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월요일장 휴장 때 하루 쉬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보다 더 정확하고 빠른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한 주의 마무리 저희 이데일리 TV와 계속 함께 하시면서 마켓나우 2부, 3부 파이널샷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